자, 문제 다 풀었죠? 문제 다 풀었으면은 한번 맞춰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네 그거 아니야? 내가 막 이거 찍다가 눈 비빌 때가 많잖아. 왜 비빌까? 일단 내가 눈이 좀 건조하긴 해요. 라식도 좀 했고 컴퓨터도 많이 하니까 건조하긴 한데, 여기서 내가 강의 중에 눈을 비비는 90% 이유는 사실은 건조한 것보다 왜 그럴까? 졸려서 그래. 너네는 그나마 날 직접 보잖아. 난 너네를 안 보고 나 지금 허공에 대고 얘기하고 있거든? 정말이지. 이게 제일 힘들다. 눈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 여러분들의 표정, 여러분들의 필기하는 것들을 좀 보면서 수업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막말로 저희 전쟁이야. 나와의 전쟁. 넌 이겨내야 한다. 아이들을 지금 이렇게 그리면서, 책상에 지금 지난번에 댓글을 단 누구를 탁 떠올리면서, 또 저기에는 누가 앉아있구나 탁 떠올리면서, 이름 아이들 다 알지만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옛날에 처음부터 했던 뭐 KDG, 뭐 코지, 뭐 얘기하지 않겠어요. 더 많은데 명망하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다 앉아있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하니까, 그래, 열심히 듣고 좋은 결과 있고, 나중에 뭐 선생님 영상 보면 좋아요나 좀 눌러주고, 그래요. 자, 문제풀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첫째 줄의 밑줄. 오늘날 국가 권력은 국민에 의해 창출된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떤 정치라 그럽니까? 어떤 정치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지. 민주주의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줄 밑으로 내려가 봐. 두 줄 내려가면은 이와 달리 전통사회에서는 국가 권력이 주로 혈통과 신분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면서, 민주주의는 사실 전통적으로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두 줄 밑으로 밑줄. 하늘은 우리 백성들이 보는 것을 통해서 보고, 하늘은 우리 백성들이 듣는 것을 통해서 듣는다. 육에서는 왕이 누가 임명한다고 그랬어? 왕을 하늘이 임명한다고 했죠. 왕은, 군주는 하늘이 임명을 하는 건데, 그 하늘은 곧 백성의 뜻이다라는 거죠. 백성의 뜻. 그러니까 왕은 백성의 뜻에 따라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지문의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따름으로써 정당화된다라는 거고요. 2번입니다. 다음 사상과 입장을 보기에서 고르면 첫째 줄의 밑줄. 인간이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국가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은 공동사회 구성에 동의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동의가 뭐야? 계약이지, 계약. 계약이고, 첫째 줄에 자연적 자유가 뭘까? 자연적 자유.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누리는 자유를 우리가 자연적 자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적 자유. 사회가 구성된 다음에 누리는 자유는 사회적 자유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적 자유인 거고. 누구냐? 로크입니다. 로크입니다. 로크. 자, 로크 보자. 기억. 국가는 자연 발생하는 공동체의 한 형태이다. 자연 발생설은 로크가 아니라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인 거죠. 도시가 모여서 국가가 되었다라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 니은 인간이 지닌 자연권은 양도될 수 있는 것이다. 양도될 수 있죠. 특히 자연권 중에 생명, 자유, 재산은 안 돼. 하지만 뭐는 많이 양도했어? 사적 처벌권은 다 양도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연권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양도를 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양도했다. 특히 사적 처벌권을. 디귿. 인간의 모든 권리는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다? 아니에요. 자연권은 국가가 생기기 이전에도 있는 거야. 자연 상태에도. 그래서 우리는 자연권을 누가 부여하느냐? 천부인권이라 그래. 천부인권. 하늘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입니다. 하늘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를 천부인권, 자연권이라 그러고요. 대표적으로 3권은 생명, 자유, 재산이 있는 거지. 생명, 자유, 재산. 땡이고요. 리을.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이익을 보장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 맞죠. 계약을 맺는 이유니까요. 정답은 그래서 니은 리을 4번입니다. 3번. 가부의 사상과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째 줄의 밑줄.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고 이로움을 나눔으로. 한자가 뭐야? 겸애교리야. 겸애교리.
자, 겸의 교리. 서로 겸자에다가 애자가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교자 역시 서로 교자에다가 리자가 이익이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다. 겸의 교리. 누구야? 묵자, 반묵자. 묵자입니다. 을. 첫째 줄에 인간의 이기적. 인간을 이기적이라고 봤네요. 그러면서 세 줄 밑에 저 끝에 군주는 상벌을 주도해야 한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법을 준다. 누굽니까? 한비자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상을 받으려고 혹은 벌을 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법을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건 바로 한비자라는 거지. 1번 갑. 군주는 백성과 상호 이익을 나눠야 한다. 자, 교리는요 백성들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 모든 사람끼리니까 군주와 백성끼리도 이익을 나눠야 한다. 맞아요. 정답 1번이고요. 2번 군주는 타국을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증진해야 한다. 아니에요. 자국이든 타국이든 겸해하고 교리해야 하기 때문에 묵자는 전쟁을 상당히 반대합니다. 솔직히 전쟁은 누구한테 이익이냐? 솔직히 전쟁은 왕한테만 이익이야. 왜? 그 전쟁해가지고 이기게 되면은 왕이 그 전쟁의 하사품을 갖지. 국민들은 농사 지을 시간에 농사 짓다가 죽잖아. 뭐가 이익이야 대체? 전쟁이. 어디가 이익입니까? 왕놈들을 위한 이익이지. 그러니까 절대 싫다는 거 아닙니까? 하면 안 되죠. 3번 을. 군주는 법이 아닌 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한비자는 법치를 주장했다. 덕치는 누구? 유교. 특히 공자랑 맹자가 강하게 주장했죠. 4번 을. 군주는 인간의 선한 본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아니죠. 한비자는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봤죠. 성악설이죠. 성악설. 5번 갑. 을. 군주는 하늘에 떠진 사랑을 바탕으로 통치한다. 갑은 맞지만 을은 사랑이 아니고 법을 통해서 통치한다고 했습니다. 법을 통해서. 정답은 1번이고요. 4번입니다. 다음 사상가를 볼 때 질문에 바르게 대표한 것은 첫째 줄의 밑줄. 자연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쟁. 만인에 대한 투쟁입니다. 누구야? 홉스야. 자연상태는 전쟁 상태이다. 내가 갖고 싶으면 훔치고 뺏고 죽이고 감금하고 이러한 세대. 그래서 홉스는요. 이 자연상태에서는 어떠한 발전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봤어. 왜? 발전시켜봤자 다 뺏어가 버리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정말 극악무도한 사회지. 그렇지 않겠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다, 이해는 안 되겠어. 자, 1번 인간은 이성을 지닌 선한 존재인가? 이성을 지니는 건 맞아, 틀려? 맞아. 홉스는 근대학자잖아. 당연히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어요. 중세를 벗어나고 근대가 오지 않습니까? 이성을 지녔는데 선하지 않아 성악설을 주장한다라는 거고. 2번 통치권자는 평화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맞아요. 절대 군주 리바 여더는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수단이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인간은 생존을 위해 자연권을 양도한다. 자연권을 양도하는 거 맞죠? 네 번째, 국가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의 형성된다. 맞죠? 계약을 통해 형성되니까. 5번, 안정적인 평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권은 분할되지 않아야 하는가? 분할되면 안 돼요. 하나의 인격체로 만든다고 했잖아. 하나의 인격체를. 모든 사람들의 이 권리를 통해서 하나의 인격체를 만든다. 그 인격체는 바로 절대군주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거죠. 얘가 되겠죠. 그 인격체를 분할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한을 그 인격체에게 완전히 줘버리는 거야. 완전 양도라고 하죠. 완전 양도. 완전 양도. 정답은 2번. 5번입니다. 갑을 입장에 대해 옳은 설명을 고른 것은 갑. 셋째 줄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자, 누구야? 링컨. 뭘 주장해? 민주주의. 링컨 민주주의. 첫째 줄에 첫째 줄에 밑줄. 백성이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하찮다. 밑줄. 누굽니까?
민본주의를 주장한 맹자. 민본주의를 주장한 맹자. 맹자 멋지지 않냐? 왕이 있는, 군주가 있는 그 시대에 백성에 귀하고 그 다음은 사직이며 군주는 하찮다. 연기 좋았지 지금? 맹자 같았나? 군주는 하찮다. 이거를 군주가 딱 살고 있는데 그 시대에 얘기를 한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욕을 하거나 비판하거나, 욕을 하면 안 되지.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기 힘든데, 맹자는 대단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것에 대해서는 누구가 되었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신, 호연지기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자, 보자. 기억. 감은 통치자가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다고 본다? 맞죠? 선거죠. 선거.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 니은. 을은 통치자가 부덕한 경우에도 피치자의 불복종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통치자가 덕을 갖지 못하면은 역성혁명, 왕의 성을 갈아버린다. 다시 말해 왕을 바꿀 수 있다 주장했기 때문에 을은 불복종은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디귿. 갑. 을은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둘 다 피치자로부터 나온다? 별표 치고 맞아. 알겠어요? 민주주의 역시 주권은 시민에게 있기 때문에 피치자의 권력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권력은 시민에게, 국민에게 나오는 것이고, 민본주의 역시 마찬가지로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기 때문에 정치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맞는 얘기입니다. EBS가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디귿 맞다고 간다. 알겠어요? 민본주의도 마찬가지. 4번입니다. 갑, 을은 통치자가 피치자의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당연히 맞고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겠네요. 5번. 그림은 어떤 학생 노트 필기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대의민주주의 말하고 있네요. 대의민주주의를 말하고 있고요. 자, 다 너무나 쉬운 보기니까 넘어가는데, 마지막 보기를 봐봐. 시민 필요의 참여성, 미음자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단일한 의견이 제시되므로 효율적, 이거 같이 풀어야겠다. 이거 헷갈려야겠다. 자, 보면은 대의민주주의 첫 번째 의미를 보면은, 자, 기억부터 봐. 선출된 대표자가 정부나 의회를 구성한다? 당연히 맞지. 선거를 통해서 뽑힌 국회의원이나 뭐 도지사가 국회를 구성하는 거고, 도지사가 아니구나. 정부를 구성하니까 또 맞죠. 정부를 구성하니까. 자, 한 개 보자. 첫 번째, 국민의 의견이 왜곡되어 정책을 반영될 수 있음. 그렇지. 내가 이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부동산 값을 내리라고, 청년 실업 해결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그러한 의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거나 그러한 정책이나 입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디귿. 특히 그렇지 않아? 막말로다가 부동산 값을 내리라고 여러분들, 혹은 청년 실업을 없애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은 막말로 부동산 값을 내리라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거가 뽑힌 국회의원은 집이 있어 없어? 이미 집이 있단 말이야. 그럼 부동산 값이 내리는 그 정부 혹은 입법이 쉽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거를 할 때 과연 이 사람의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민주시민이고요. 사견이지만 나는 정말 부동산하고 실업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야 이미 실업이나 부동산 문제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좀 빨리 잡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디귿 봐봐. 자, 선출된 대표자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하기 어렵다? 좀 그런 면이 있죠. 사실 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서 뽑힌 게 아니야. 공부 1등에서 뽑힌 게 아니라 국민이 뽑아줬는데 전문적이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한계가 조금은 있죠. 제일 좋은 건 뭐야?
뭐 경제학 시험을 봐가지고 1등한 사람 뽑으면은 전문적인 능력은 인정이 되겠지만 그렇게 뽑는 게 아니잖아. 시험 와서 뽑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문성은 이런 시험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참여민주주의이고요. 그러한 관점으로 리을은 당연히 맞는 말이고 5번이 된다는 거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단일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아요. 왜? 시민들이 한 명이야? 5천만 명이야. 5천만 개의 의견이 있다라는 겁니다.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듣는 것만으로도 시간은 자원은 엄청 소비됩니다. 근데 그걸 반영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정말 쉽지 않아요. 7번입니다. 다음 사상가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셋째 줄에 밑줄을 쳐봐. 다만 우리가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해봐야 한다. 시민 불복종을 할 때 이익과 손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까? 싱어네요. 싱어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관에 따른 것일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건 누굽니까? 이거는 롤스지. 롤스이고, 싱어는요, 다수의 정의감에 어긋나면서도 동시에 현저하게 부정의할 때, 다시 말해, 현저하게 손해가 클 때는 그런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현저하게 공리에 어긋날 때, 현저하게 손해가 심할 때, 현저하게 부정의할 때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나머지는 시험 보기니까 각자 읽어보고 8번입니다. 갑. 나는 먼저 밑줄 쳐봐. 나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구죠? 누구죠? 소로예요. 소로.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 양심이 있는 거야. 이 양심을 통해 뭘 할 수 있어?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않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양심에 근거해서 법의 정의, 부정의를 판단하고 옳지 않은 법은 부정의한다. 소로라는 겁니다. 셋째 줄의 밑줄.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 다수의 정의감에 따라 불복종 운동한다. 럴스. 기억. 시민 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가? 문제가 뭐냐면 갑의 사상가 중에 한 명 이상만 긍정의 대답을 하면 된대요. 뭐 문제가 이래. 한 명 이상이래. 자, 기억 봐봐. 시민 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가? 사실 근데 이런 문제는 안 좋아요. 긍정을 누가 긍정하는지 모르잖아. 문제를 푸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 시민 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가? 소로에게는 아니지만 롤스에게는 맞죠. 소로는 즉각적인 불복종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어쨌든 기억은 동그라미. 니은. 개인의 양심이 준법의 의무보다 우선해야 하는가? 이거는 소로에게만 맞죠. 소로에게만 맞으니까 역시 동그라미. 디귿. 시민 불복종의 목적은 사회정의 실현인가? 이건 둘 다 맞죠. 동그라미. 네 번째. 시민 불복종은 사적 이익 실현을 위한 정당한 위법 행위인가? 위법 행위는 맞지만 사적 이익이 아니고 공익이라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정답은 쉽지? 넘어가세요. 실전 1번. 갑을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력으로서, 갑 봐봐. 무력으로서 사람을 복종시킨다면 이걸 뭐라 그래? 무력. 다시 말해 힘으로 하는 정치는 패도야. 패도. 그 밑에 줄에 덕으로서 사람을 복종시킨다면 이걸 뭐라 그래? 덕치를 우리는 왕도라고 한다는 거야. 왕도. 그래서 힘이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 우리는 왕도, 덕을 통해서 하는 왕도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맹자라는 거지. 참 나도 좀 그러고 싶어요. 나도 담임이잖아. 담임으로서 여러분들을 지도할 때 좀 내가 너 맞고 싶냐? 너 벌점이다? 이렇게 내가 가진 힘이나 권력을 통해서 다스리기보다 덕,
힘들지? 화이팅 하자. 너는 더 도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이러한 덕치를 통해 담임을 하고 싶은데 참 이게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뭐 거의 다 되니까. 거의 다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도 덕치하라고. 패도하지 말고 왕도하라고. 자, 자, 둘째 줄 저 끝에 이들 중 가장 훌륭한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통치자야. 이성의 기능 중에 지혜가 제일 영혼의 기능 중에 이성이 제일 발달해서 지혜의 덕이 있는 통치자를 말하는 거고요. 더 재밌는 거는 저 끝에 셋째 줄 끝에 밑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는 금, 은을 다루거나 만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야 하며 개인적으로 가정을 꾸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금, 은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적 소유권을 통치자에게는 주지 않고요. 가정을 꾸리지도 않는다. 결혼도 못한다라는 거죠. 애도 못 낳고. 왜? 가족이 있고 애가 있으면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자, 1번 갑은 통치자가 덕으로서 사람들을 조화롭게 다스린다. 맞죠? 덕치하라고 했죠. 2번 을은 통치자가 각자의 타고난 능력에 따라 일을 하도록 다스려야 정의롭다. 맞죠? 3번 을은 통치자가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므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본다. 맞아요. 사적 소유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4번째 갑은 을과 달리 통치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번 보면 뭐야? 요즘에 그거 많이 하더만 국회의원 월급이 많으니까 줄이자고. 플라톤은 뭐라는 거야? 월급 자체가 없어야 한다는 거야. 대신 먹을 거는 줘야 되는 거지. 먹을 거 입을 거는 당연히 제공하는데 그냥 그 사람이 먹고 입고 쓰고 끝나는 거지. 그거를 내가 모아놓을 수 있는 내 월급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재산 증식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누가 할까? 국회의원은. 누가 할까? 대통령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성이 발달한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해야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거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돼요. 쌤처럼? 난 좀 모르겠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갑은 을과 달리 통치자는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해야 하는가? 아니죠. 갑, 을 둘 다 능력과 도덕성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인들 청문회 할 때 능력뿐만 아니고 도덕성도 검증하는데 이런 이유입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도록. 정답은 그래서 4번이네요. 5번은 너무나 맞는 얘기니까 넘어가고 2번 갑 첫째 줄에 밑줄 쳐봐. 모든 공동체는 어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형성된다. 자, 이걸 우리가 목적론적 세계관이라 그래. 모든 존재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공동체의 목적은 뭐겠니? 공동체의 이익, 같은 말로 공동선의 추구, 같은 말로 공익의 추구라는 거지. 공동선, 공익.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너무나 쉽죠? 로크예요. 로크. 자, 보겠습니다. 보기 1번. A.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 존재하는 자족적인 공동체이다. 맞지? 아리에게 인간의 본성은 뭐야? 아리에게 인간의 본성은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동물이 자신의 본능을 만족하기 위해서 생겨난 공동체이다. 맞아요. 1번은 맞고 2번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인위적 수단이다. 아니죠. 아리에게 국가는 자연적 발생체이고 인위적인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일 수 있을까? 오히려 사회계약론자인 로크가 해당한다라는 거죠. 3번 B
국가에 대한 의무는 구성원들의 동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로크에게만 해당하니까 옳지 않고요. 4번 C. 국가의 구성원인 사람들만이 자연권적 기본권을 지닌다. 아니죠. 국가 생겨나기 이전에도 자연권은 인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국가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니까? 하늘이 주는 권리이다. 그래서 띵. 5번. 국가는 이기적인 모성을 지닌 사람들이 생명 보존을 위해 만든 것이다. 자, 로크에게는요, 인간은 완전히 이기적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로크는 인간이 완전히 이기적으로 보지 않고 일종의 합리적 이기심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에 있어서 뭐 지배를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자연권을 누리고 싶어 한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로크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사실 로크는 우리가 이제 백지설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인간의 본성은 백지와 같다라고 보는 거지 이기심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1번. 3번입니다. 갑을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셋째 줄에 지금 당장 거부해야 한다. 지금 당장 거부해야 한다. 누굽니까? 즉각적 복종을 주장한 소로를 둘째 지적 끝에 또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위배. 누굽니까? 롤스죠. 롤스. 정의의 두 원칙 중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기회 균등의 원칙에 따라 불복종해야 한다. 롤스입니다. 기억. 갑은 개인의 정의감이 준법 의무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맞죠? 개인의 정의가 법보다 중요하다라는 거니까 개인의 정의가. 니은 갑은 시민의 불복종이 사회적 효용이 있어야 정당하다고 본다. 사회적 효용에 따라서 불복종을 판단한 사람은 누구야? 띵어 갑이 아닙니다. 디귿 을은 갑과 달리 부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본다. 맞아요. 롤스는 소로와 달리 최후의 수단이 바로 불복종이다라는 거. 리을 갑을은 시민 불복종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회정의 실현, 다시 말해 공동선의 추구, 공익이라고 본다. 맞아요. 정의로운 사회의 공동선, 공익 맞다라는 거죠. 목적이 사익이면 안 된다라는 거지.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문제 4번. 자, 어느 사상가일까요? 마지막 4번을 봐봐. 밑줄. 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할 때뿐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 밀입니다. 쌀이 아니고 밀. 밀에게 중요한 거는 자유야, 자유. 근데 밀이 이런 멋진 말을 해. 내 주먹은 상대방의 코끝에서 멈춰야 한다. 무슨 말이야? 지금 물론 난 지금 100번을 휘둘렀어요. 근데 내 주먹은 상대방의 코끝에서 멈춰야 한다. 내가 내 주먹을 이렇게 100만 번 뻗는 거는 내 자유야. 내 자유인데 어디까지? 상대방을 건드리지 않을 때까지. 실수로 건드리면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밀입니다. 밀. 봐봐. 정답은 쉽죠. 3번입니다. 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경우에는 국가의 통제가 정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익을 주든 이익을 주지 않든 그거는 개인들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거고, 오직 국가는 뭐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만 그러지 않도록 통제를 하면 되겠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부이다, 국가이다 라는 거니까 3번은 옳지 않다라는 거지. 4번입니다. 4번. 별표 하나. 둘째 줄에 저 끝에 밑줄 쳐봐. 인심을 잃어 고립된 사람인 걸과 주를 처형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자, 거기 있는 걸주가 있다. 걸주가 있어. 얘네 둘 다 고대 시대의 왕이에요. 고대 시대의 왕인데 걸은 고대 상나라 시대의 왕이고요. 아니죠. 걸은 상나라 전에 있던 왕인데 이 탕왕이라는 사람이, 걸이라는 사람이 민본주의를 실현하지 않아서 걸을 죽이고 자신이 상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이 일종의 역성혁명을 했고, 주는 역시 마찬가지로 무왕이 주를 죽이면서 주나라를 만들었거든요. 무왕이 죽인 그 전 나라의 왕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걸과 주는 민본주의를 실현하지 못한 왕이었기 때문에 죽고 나라가 망했다라는 겁니다. 갑은 맹자라는 거죠. 맹자. 을. 셋째 줄 저 끝에 밑줄. 신탁 조건을 어긴 위정자에 대해 정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래? 저항권이야. 자, 그리고 특히 이 신탁이라는 단어는요, 로크가 자주 쓰는데요. 로크가 볼 때 신탁을 맺은 거야. 대리인에게 나의 자연권을 보호하라고. 근데 그 자연권, 대표적으로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로크이다라는 거죠. 로크이다. 보기 1번. A. A니까는 갑은 예, 을은 아니어야 되네. 통치자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교체될 수 있는가? 갑도 예, 을도 얘니까 들어갈 수가 없네요. 왜? 을은 저항권 인정한다니까? 정해가지고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로크도. 2번 A. 통치자는 피치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가? 갑도 예, 을도 얘니까 A 역시 들어가지 못합니다. 3번 B. 통치자는 효율적 통치를 위해 힘으로 다스린다. 힘 다스리는 거 패도야. 둘 다 아니. 갑에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B는 갑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X니까 3번 맞지 않고 4번. 통치자는 이로움을 따지기에 앞서 의로움을 먼저 고려해야 되는가? 맞아요. 맞아요. 자, 이익과 의로움이 있다고 쳐봐. 이익과 의로움이 있어. 자, 둘 다 좋아. 둘 다 좋아. 맹자가 보기에 이익도 사람에게 좋은 것이고 의로움은 사람에게 좋은 것이야. 근데 뭘 봐야 돼? 이게 둘이 충돌할 때가 있어. 다시 말해 이익은 있는데 그 이익이 의롭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야. 이럴 때는 이익이 아니고 의로움을 택한다라는 게 바로 맹자의 주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이익이 있을 때는 그게 의로운지를 봐서 의로우면 내가 갖는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선생님의 월급 의롭지 않은 부분이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에게 맞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C니까 을에게만 OX 하면 되겠네. 통치자의 권력은 피치자의 명시적 동의를 통해서만 정당성이 인정되는가? 명시적 동의는 직접 동의를 했다는 거고, 명시적 동의 말고도 로크가 보기에는 묵시적 동의도 우리는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묵시적 동의. 묵시적 동의가 뭐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선풍기를 쐬고 있거든. 다 같이 선풍기를 쐴 때 선풍기를 쐬고 있는데 선풍기를 나는 키겠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선풍기를 쐴 걸 누리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풍기를 키는 거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선풍기 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동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런 게 바로 묵시적 동의. 자, 6번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대박이네요. 오늘 오랜만에 영상이 막 중간에 끊기지를 않나, 배터리가 다 닳질 않나. 정말 여러분들 오늘 머페 법칙인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6번.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그러나부터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는 선출된 대표자가 주권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직위를 주권자의 이익이 아닌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문제가 대의민주주의에서는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참여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죠.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대표자들의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7번이야. 갑을병 사상가가 서로에게 제기할 비판. 갑. 자, 셋째 줄에 밑줄. 그러나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서 다스리면 백성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또한 잘못을 바로 잡게 된다. 덕치를 주장한 공자입니다. 왕이 덕으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역시 덕을 갖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 그래서 공자가 이런 말 하잖아. 바람이 불면 벼가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듯이 왕은 바람처럼 자신이 덕으로 다스리게 되면은 그 덕이 백성들에게 스며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덕치하라는 공자의 주장이에요. 첫째 줄에 밑줄. 명확한 법을 설정하고 엄격한 형벌. 누굽니까? 법치를 주장한 한비자가 되겠죠. 한비자. 병. 둘째 줄에 밑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전쟁 상태. 자,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누구냐? 홉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홉스입니다. 보기 1번. 갑이 병에게, 공자가 홉스에게 통치자는 형벌로서 백성을 다스려야 함을 모르고 있다라고 주장할까? 절대 군주가 모를까? 게다가 갑은 뭘 주장해? 형벌이 아니고 덕치를 주장하니까 제시할 수 있는 비판이 아니네요. 2번. 을이갑에게 가정윤리를 국가윤리로 확장시켜야 함을 모르고 있다. 갑이, 공자가 모를까? 모르지 않아요. 자, 우리는 유교에 있어서 뭐라 그러느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들어봤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나를 다스리고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제가 집같이 하지. 집을 다스릴 수 있고 집을 다스려야 치국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야 평천하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가족윤리 어디야? 제가에 들어가는 거죠. 가족윤리가 국가윤리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공자는 볼 수 있으니까 한비자가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없고요. 특히 제시문 갑에는요. 수신이 사실은 언급이 돼 있어. 아예. 어디? 첫째 줄에.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진실로 그 자신을 바르게 해야 정치에 문제가 없다. 나라를 다스린다. 치국할 사람은 수신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제약 치국 평천하가 있다는 걸 알고 바로 풀면 되는 문제였죠. 보기 3번. 병이 을에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줘야 함을 모르고 있냐? 병, 을, 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번. 갑이 을에게 통치자는 내면적인 덕을 갖추고 덕을 다스려야 함을 강구하고 있다. 갑, 을. 공자는 병에게 이런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을은 덕치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덕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 5번입니다. 을병이 갑에게 통치자는 피치자의 이기적인 본성을 누를 수 있는 힘을 지녀야 함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말 할 수 있죠. 을과 병은 피치자, 국민을 이기적인 존재, 성악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악설을 누를 힘, 덕이 아니라 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라스트입니다. 갑 사상가는 긍정, 을은 부정을 할 질문. 갑.
롤스입니다. 롤스. 이 말이 그냥 롤스의 지문으로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야.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고 있다. 법을 어기기는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행위의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과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에 대한 표현이다. 자, 이게 뭐야? 법에 대한 충실성이 뭐야? 지웠네? 처벌의 감수가 바로 내가 벌을 충실히 받겠다라는 충실성에서 나오는 시민 불복종의 조건입니다. 처벌의 감수가. 알겠어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롤스의 주장입니다. 셋째 줄의 밑줄 저 끝에 다만 시민 불복종이 사회 전체에 가져올 손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누굽니까? 싱어가 되겠죠? 그렇죠. 싱어. 자, 보기 1번. 부정의한 모든 법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인가?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부정의한 법이 있을 때 롤스는 먼저 뭘 해야 돼? 불복종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싱어 같은 경우에는 손해와 이익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2번. 법이나 정책에 대한 불복종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공공연 같은 말로 공개적. 맞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둘 다 맞으니까 역시 정답은 안 되겠네요. 3번. 시민 불복종은 약자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가? 롤스에게 X가 되겠죠. 을에게도 X가 되는 겁니다. 약자의 이익 증진이 아니고 뭡니까? 정의의 실현이라고 얘기하면 정의의 실현. 어떤 최대 수혜자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시민 불복종은. 이익이 아니야. 돈이 아니야. 뭐야? 정의의 문제야. 정의. 부정의한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4번. 정의 실현을 위한 위법행위는 법의 처벌을 면제받아야 하는가? 아니에요. 처벌의 감수는 롤스와 싱어 둘 다 인정합니다. 마지막. 다수의 정의관에 부합하는 시민 불복종만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롤스는 맞아요. 다수의 정의관. 구체적으로 정의의 두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에 근거해야 하는 거고요. 싱어는요. 다수의 정의관에 부합되면 좋지만 동시에 현저한 부정에 대해서도 현저한 부정이라는 건 뭐야? 손해가 너무나 크고 이익은 거의 없는 그러한 법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종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다수의 정의관에 부합하는 시민 불복종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저한 부정의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게 바로 싱어니까 5번은 틀렸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민 불복종 잘 일단 외운 다음에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외운다면. 고생했고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